인터뷰 쇼. 지금 마지막에는 그렇게 됐죠. 밥그릇 그러니까 자 그래서 미래가 한참 남은 애들이 그래서 끈다는 거는 굉장히 정부에서 이런 의료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거는 지금 정부의 논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의사가 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근거로 다른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4명 정도가 되는데 의사가 네. 우리나라는 2.4명 내외 정도로 현저하게 적네요. 한 명이 굉장히 꼴찌 근처예요. 아주 거의 현저하게 꼴찌예요. 적다. 예. 36개 국가에서 한 33등, 4등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왔는데 의사협회에서는 네. 어떤 반론을 제기했냐? 인구 감소율. 그렇죠. 인구는 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감소할 텐데 최근 10년 동안 의사 인구 증가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 1000명당 의사 수가 오히려 좀 더 차이가 좁혀지거나 그걸 넘어설 것이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를 뽑는 데서 절차 문제를 갖고 문제 삼았어요. 의사협회에서. 뭐냐면 처음에 공공의대 계획안에서 초기에 뭐라고 됐냐면 시도지사의 추천이나 맨 처음에 그렇게 나왔다가 이상해요. 그게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이제 유공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추천 요걸로 바뀌었다가 그것도 네. 반발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 8월 말에 정부에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로 그 제시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의사협회에서도 너무 좀 과도하게 반론을 제기한 경향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정부가 사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반발에 부딪히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걸로 이제 논쟁이 됐던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누가 생각해낸 거죠? 누가 추천해가지고 공공의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도 네. 공공의대를 다른 일반 의대 뽑는 것처럼 네. 그냥 시험 성적만으로 예. 뽑는 게 아니라 네. 그 각 지역 사회, 네. 지역 사회의 그 아.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 각 시도지사의 추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애초 계획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사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보수 성향의 그냥 시켜서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거 완전 뭐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 그걸 시민단체 꼬투리를 엄청 잡더라고요. 그렇게 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죠. 마치 뭐 독립군 자녀를 갖다 해가지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고 하면 그래서 반론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이제부터 나도 의대 우리 아들 의사 만들려면 시민단체 가입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반론을 했었거든요. 비약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걸 누가 처음에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그런 게 들어오지 않게끔 좀 잘 정리해서 납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제 늘리는 거에 찬성하는 쪽인데 그거를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누구의 추천이나 저는 사실 대학교 수시 제도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없이 저는 대학도 의대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오히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정말 고난이도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오는 형태가 돼야지 들어가는 거 무조건 들어가면 다 성공하게 되는 어떤 명문대 그런 네. 수시제도라 계속 불법만 자행되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음서제도나 결국에는 과거제도로 인재를 뽑아서 나라가 흥했지만 결국에는 과거제도 그 뒤에서 다 나쁜 짓을 해서 불법이 자행되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스로도 지금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먹히거든요. 지금도 무서운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요한 의대
의사들은 계속 더 늘려야 되고 오히려 늘리고 숫자가 늘어난다고 내 밥그릇이나 너 돈이 적어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에 맞게 정말 굉장히 힘든 과정을 다 합격하면 국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소비자는 국민은 그런 분들한테 더 국민연금 더 드려도 더 좋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수시 이런 거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악용 다양하게 이제 뭐 재능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북유럽 어떤 나라는 학교에서 숙제를 안 내준다고 해요. 숙제를 안 내준 이유가 집에 가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학 교수인 부모가 숙제를 도와주면 확실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애들이 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경쟁을 하게 하면 얘들이 이제 진짜 얘가 잘하는 애인지 이쪽에 재능이 있는 애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일단은 갓김치님 말대로 늘리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공정할 수 있을 것이냐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공정한 건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양쪽 다 저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정부도 굉장히 의사들을 안 믿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장관께서 의협을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것도 그러니까 괴롭다네. 속으로 얘기해도 겉으로 얘기해버렸네. 속으로 얘기해야 되거든. 야 너를 내가 힘들자 그러면 그걸 얘기해버려. 와. 의사대로 당신들로 이렇게 의료 사회주의 빨갱이로 만나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 안 되는 거니까. 낯설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또 이제 우리 입시제도와 관련한 문제까지 또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그 의료제도와는 멀지만 입시제도에서 간단하게 또 한번 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아까 그 4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주 큰 심각한 이슈가 되긴 하지만은 합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처리를 못했고 1번이 제일 커요. 1번, 2번. 1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가장 최근에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학생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바는 없다 해서 그걸로 일단은 무마는 되는 양보했어. 네,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남은 건 딱 1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 전에 자 우리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도 대학 입시제도 같은 거 혹시 잘 모르는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아들이 고3이에요. 그래서 좀 알게 되는데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마 뭐 학력고사. 여기까지 다 학력고사. 우리 박스는 저만 수능이에요. 저도 수능. 수능이? 시작이 한 살 차인데? 한 살 차인데 그때부터 시작했나? 나는 그 한 5주 작품을 하느라 한 재수. 1년 재수. 1년 다음에 갔어. 그럼 7-4년들이 네. 수능인 거죠? 그런가 보다. 왜냐면 저 7-3까지 학력고사를 알고 있어요. 7-5가 7-5. 그럼 2번 마셨네. 이거 왜 한 번이라고 그러세요? 시험을 한 번 봤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재수할 때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화나신 거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3개월 다니다 안 가고 빈다. 물학교 선배였는데 그만뒀어. 자 여기서 정리를 바꿔라. 해보면 우리 지승호 작가님은 84학번이에요. 84. 예. 그때 학력고사 세대. 저는 원래 87학번이어야 되는데 재수하시죠? 재수했습니다. 88학번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학력고사. 네네. 그 다음에 저는 그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학번을 몰라요. 학번은 학번으로 어디 가시면 학번으로 얘기하면 짜증나 죽겠어요. 학번으로 따지면 대충 89나 90 정도가 되겠죠. 모르겠네요. 70년인가요? 72년이죠. 72년생? 예. 아니 92년 12년생이면 91학번이에요. 9학번이죠. 9이 아닌 9이.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학력고사였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때. 이제 신각김치와 그 다음에 박스는 네. 이제 수능 세대인데 그때까지도 사실 기본적으로 학력고사 수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신이 작용은 좀 했지만 1등급이냐 몇 등급이냐 했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시험. 그죠? 학력고사나 수능 점수를 갔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 한 이른바 제가 아는 기억하는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특히 뭐 전교조 혹은 이제 이른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좀 정보를 맡게 되면서 근데 그 전부터는 그랬지만 더욱더 가속화된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너무
시험 점수로 줄 세우기식으로 뽑는 거 이건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도 거기에 그 하나의 성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게 바로 뭐 자기 뭐 주도 학습 아니면 또 활동들이 있어요. 봉사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외부에서 시험 공부만이 아니고 뭐 나가서 뭐 웅변 대회도 있을 테고 무슨 예. 대회에서 상 받은 거 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게 이제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심화된 게 심지어 대학교 교수랑 같이 매칭이 돼갖고 연구에서 막 국제학술지에 논문 쓰면 그것도 성적으로 인정을 해줬던 때가 또 이제 그때가 바로 조욱 교수, 조민 딸이 그때가 그 시기예요. 그때는 그래. 그게 다 점수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돈 좀 있고 약간의 빽 있고 줄 있고 교수랑 잘 알면 우리 좀 연구하게 해줘.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 의예과를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서울대 의예과를 나왔어요. 제가 의예과 87, 88년도에 정원이 200명 정도였거든요. 네. 한 해에 200명을 뽑았어요. 아 전체에서요?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학과가 학과가 200명이나 뽑았어. 많이 뽑았다. 그러니까 나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뽑았죠. 너무 의예과. 높으면 됐어. 아니 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혹시 몰라서 또.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200명이 그러면 어떻게 뽑았냐면 학력고사나 수능 딱 보고 점수로 네. 높은 사람 순서대로 뽑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국면에서 60만 명이면 그 중에 한 500등, 2, 300등 안에 500등 안에 들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보니까 135명으로 정원이 줄었어요. 아. 그 정원이 또 어디로 갔냐면 또 다른 지방 의대들 정원하는데 써왔던 거예요. 아 전체는 똑같은데. 거의 이게 15년 나누는 동안 그대로예요. 아, 의대 정원. 그래서 나라에서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또 15년인가 계속 정체됐었는데 아무튼 130명을 뽑는데 문제는 135명을 뽑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바뀌어진 게 아니면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네. 정시란 거 뭐냐 우리랑 똑같이 시험으로 뽑는 네, 거 네. 인원 네. 따로 있고 TO가 수시는 수시로. 수시는 수시로 그렇죠. 수시로 뽑는 게 뭐냐면 시험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평소 고 1, 2, 3학년 때 생활 그 점수들 있잖아요. 네네. 생활 기록부, 네. 자기소개서 네. 그리고 성적도 일부 반영이 되고 예. 종합적인 걸 평가에서 어떻게 뽑았냐면 서울대의예과가 70명을 뽑아요. 네. 수시에서 70명.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서 또 우수한 인재들은 그 티오를 따로 만들어서 경쟁해갖고 네. 합쳐서 105명을 미리 뽑아놔요. 그러면 정시라고 해서 시험 성적으로 뽑는 게 딸랑 30명 뽑으니까 야. 저때 서울대 의예과 의대 들어가는 거랑 지금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힘들어지고. 그러네요. 근데 30명 안에 들려면 우리 때는 솔직히 서울대 의학과보다 커트라인 높았던 과가 뭐가 있었냐면 물리학과나 제어계측학과 뭐 이런 데가 더 높았어요. 커트라인이 340점 만점에 막 315점, 320점이었거든요. 왜 건너 봤어요? 그때는 그게 인기였어요. 인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기과는 해마다 좀 달라지는데 네. 의대는 그래도 항상 높은 네, 쪽에 좀 속했는데 세상에 저 졸업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탑으로 탑이 됐어요.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대 다 채워놓고 네. 그 다음에 서울대 다른 과로 이렇게 나와요 성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시험 문제도 조금 좀 변별력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점자가 한 15명, 2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를 정시로 들어가려면 네. 만점을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리면 이제 경쟁을 해야 돼. 하나 두 개 틀리면.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근데 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연세대나 카톨릭 이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2점 차이밖에 안 난대요. 변별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싶은 건 뭐냐? 네. 방금 신박김치가 얘기하는데 아니 왜 정시를 아니 수시를 그렇게 많이 정원을 늘렸냐? 왜냐면 거기서도 비리가 있지 않느냐? 실제 그런 게 많이 있대요. 비리가 돈 주고 무슨 뭐 독후감 쓰게 하고 이런? 거. 자식들 말이야. 자 그래서 빡세요. 어떻게 피해 될까요? 봤어 거기서? 아니 그 열받아. 진짜 열받아. 저 운동공고 나온 사람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하여튼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저는 다 떠나서 뭐 입시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근데 의사협회 왜 이렇게 강성입니까? 근데
지금 임시제도는 그럼 넘어가고 그럼 그거는 의사 저는 그걸로 합시다. 뭐. 입시는 그렇죠. 짧게 한 3분만 네. 의견을. 네. 정리를 저는 의대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라도 대학은 그냥 다 입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가 있다면. 그리고 다만 그것을 통과될 때 전문적인 직종으로서 통과될 때 그 시험을 굉장히 고난이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못해도 어떤 물리를 천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해도 자기가 물리를 좋아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시험을 선별하는 것들을 해놨을 때 마지막으로 졸업하고 국시를 봤을 때 굉장한 수재들과 그런 사람들만 남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다 들어와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험을 높게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남고 국가 경쟁력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만 통과하면 끝나는 상황으로 자꾸 해버리니까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대학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쉬운데 졸업하기가 너무너무 우리나라도 그걸 시도했었어요. 네. 졸정제라고 네.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뽑을 때는 많이 뽑아놔요. 그리고 졸업정원은 졸업하는 인원을 정해놓고 그 안에 못 들으면 그 이듬해 졸업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들어가는데 각 과마다 선호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의대를 다들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근데 TO 자체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다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의사들이 더 많아지고 그걸 그래서 양성하는 늘려야 분들이 된다. 또 많아지고 계속 사회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그리고 더 인정받고 더 아마 지금보다 훨씬 존경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현재 상태처럼 몇 명만 해야 돼라는 식으로 가면은 계속 그 안에선 썩고 부패되고 국가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아지고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형태를 좀 제안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연 의대 정원 확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당연히 다른 늘어나야 50%보다 된다. 적어요. 아니요. 잠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야 된다.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당연히 낮은 건 인정. 그러니까 낮으니까 늘려야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라고. 아니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 들어서. 낮은 건 맞는데 네? 부족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말장난인 것 같죠? 네. 지금 말장난 하시나요? 장난하는 거죠. 대원이 한 잔. 콜라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콜라입니다. 네, 콜라. 이거 뭐? 콜라가 근데 맛이 조금.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가서 흑설탕 가자. 흑설탕. 아니 그건 안 흑설탕 갔다. 여기 맛이 왜 이러나 했는데. 흑설탕 넣어먹으면 맛있어요. 예. 근데 의사 음. 그 고난도의 실력을 가진 의사분들이 많아질수록 인도 같은 경우는 의사를 막 수출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인도 의사들 많이 쓰고 쿠바에서도 의사가 많이 수출한다고. 그런 식으로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뭐 제주도나 뭐 인천 이런 곳에 유치해서 치료해주는 그런 좋은 그런 의료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더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고 영역이 커지면 국가에서도 그쪽 분야에 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약간 부족하지 않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지? 예. 자, 지금 현재 사실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의사 수 많아지면 우리 밥그릇이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래?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예,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그거잖아 지금 원래. 그것 때문에. 사실 내심 그런 부분이 깔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의사들이 앞으로 내가 나갔을 때 네. 정원이 학교대학 의사들 수가 많으지만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늙은 의사들은 다 해먹거든 이제. 괜찮아 이제 다 건물도 사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나 저거 보고 왔는데 진짜 이러면 그렇게 이게 생각하지. 뭐하는 맞아. 나 좆됐네 이거 아니야. 딱 그 말 네,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 배경이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진짜 따져봅시다. 네, 팩트 체크.
서울만 아니 서울이 아니고 경기죠 여기 경기. 네. 경기나 서울은 수도권이니까 네. 딱 빡센에 집에서 문을 열고 딱 나왔어. 자 의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네. 어렵나요 의원 찾기?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맞잖아요. 참고로 제가 2002년도에 이 얘기 의관 마치자마자 한 번만 더 개원을 했었어요. 400번 관악구 네, 공청회. 갓김치 시장 저는 못 들었어요. 여기 가는데 들어보세요. 갖다 관악구에. 개원했다가 예. 10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왜요? 환자가 없고 경쟁이 많아서. 명승 형님. 형이 깐가요? 형님 전라도 해남. 역시 비리니까. 가정이 약과. 아니 그냥 명승은 아니 뭐 쫄망했다. 해남 그런 데 내려가시면 그러니까 해남 가도 되잖아.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지금 이게 아주 전형적인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 내 얘기가. 관악 드림타운이라고 5,000세대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메인 상가, 주상가에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내과 하나, 이비인후과 하나, 소아과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네. 보통 우리가 개원할 때 1,000세대 정도가 주변에 있으면 개원 의원 하나 정도면 이른바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000세대면 대략 3,000명 약간 안 되잖아요. 요즘 뭐 3,000명 내외가 되겠나?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000세대인데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약간 비슷비슷한 감기나 뭐 흔한 질환 보는 과들이니까 2개 정도는 들어와도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딱 봤더니 주상가는 다 차 있어갖고 더 이상 그 임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한 3-40m 건너편 떨어진 언덕에 건물이 한 5-6층짜리가 5층짜리가 2개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니 갑자기 딱 봤는데 별거하는 건 딱 봤는데 근데 이제 거의 지어가고 있어. 네. 설마 병원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할 그래서 거예요. 근데 생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부동산에 갔지. 가서 공인중개사 갖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약한 거 중에 의원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줘. 왜? 얘기해줬고 뭐뭐 있다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갈 것 같아. 아. 고민을 나는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한. 야 이거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 말고 2-3개 들어와도 한 6-7개 들어와도 내가 또 서울대도 나오고 내가 좀 이거 말 좀 하고 그러면 좀 낫겠지 이런 생각도 한 거야. 나이도 네. 있었고. 약간 근데 딴 데랑 비교를 해봤는데 영 없어. 그 당시에 그랬어요. 다들 의원이 많으니까 서울 돌아다니는 거니까 지방까지도 갔다 왔죠. 제가 어디 가려고. 근데 딱 계약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6월 14일인가 15일날 개원하는 날 딱 그날 딱 봤더니 내가 3층에 있는데 아래층에 이비인후과가 건너편 건물에 소아과, 내과, 한의원 3개가 들어왔어요. 네. 총 5개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이전에 3개랑 5개니까 어떻게 돼요? 8개가 있는 거야. 쫄망. 경직이지. 그럼 5,000세대면 전쟁이지. 어느 몇 개는 갈라먹기. 죽어야 돼. 갈라먹기를 하는데 네. 죽어나는 거야. 근데 그 5개가 비슷한 과들이잖아요. 감기부터해서 뭐 통증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보는 거야. 버텼어. 열심히. 근데 저는 참 운도 없는 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2년 6월이니까 월드컵이야. 월드컵을 나가고 있을 때야. 음. 그때 나는 이제 우리 뭐 16강 못 가고 뭐 끝나겠지 했는데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이런 말까지 환자들이 우리 의원에 안 오고 다 광화문 나가 있는 거야. 안 아파. 엔돌핀이 돌고 막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안 아파.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져. 미치겠네. 아, 그러니까 결국에 10개월 동안 사람들이 안 아파. 20명도 못 보고 접었습니다. 쫄망. 아. 1억 5천 말아먹었죠. 1억 5천 말아먹었죠. 아. 물론 뭐 물리치료 이게 다시 팔고 그래갖고 조금 뭐 그 횟수는 돈을 있지만. 그 처갓집에서 빌렸나? 아니요. 알고 하나은행에서 제 개인 아니라고. 아. 와이프 지금 뭐 그렇게까지 그럼 아는 게 없네. 없네.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아까 나가 보면 서울, 경기 물론 약간 그 지방 가도요. 웬만한 도시에는 다 많아요 지금. 물론 아주 진짜 시골들 그런 데는 의원이 당연히 없지. 읍내까지 나와야 되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접근성이 우리나라는 좋은 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인구가 그러냐면 바로 그거예요. 수도권에 인구 밀도. 인구 밀도 그쪽으로 몰리기 우리나라는 때문에.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작긴 하지만
밀도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적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하면 10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1헥타르 아마 1000헥타르 안에 그러니까 의사 10명 그 다음에 뭐 주민 10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실은 의사 한 명에서 10명 다 봐도 되잖아요. 근데 땅이 무지하게 넓어. 그러면 1000헥타르에 한 명 살고 의사도 한 명이 있어야 돼. 그 각각이 10군데가 있다고 쳐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인구 10명당 의사가 한 명이 10명이니까 1.0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인구 10명 한 군데에서 의사 하나만 있으면 되면 0.1명 갖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실제로 예. 스웨덴 네네네. 같은 빨리 좀 경우가 빨리 좀. 스웨덴 같은 경우가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 우리.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보다 많았고 4명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3명이 넘어요. 네. 3명이 훨씬 넘는데 우리나라는 2.4명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위 면적당 1000헥타르당 그 의사 수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2명, 스웨덴은 0.9명, 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땅이 넓고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의사 수가 많은 나라는 그만큼의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지역 불균형 지방으로 안 가려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데 왜 지들이 지방을 갈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막냐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보세요. 국민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의사 위험하니까 이 내리고 있고. 의사 편 드시는 거. 아니 들어보시라고. 의사가 그래서 저는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열받잖아 저는 우리 국민. 갑자기 들어보세요. 판사 편들기 이상하잖아.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네. 제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대에서 뽑을 때 네. 일부 TO를 갖다가 그걸 용납할까 의대에서. 이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지역에서 지역에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좋죠. 의사랑 좀 다른 의사랑 좀 아, 달라요. 열받아. 의사마다 생각이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나는 한 10%나 이 정도를 지역 의사나 공공 의사로서 할 TO를 따로 보면 좋은데 10%를 밑에 이게 꼴등부터 꼭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혜택을 많이 주면 줘야죠. 돼요. 네, 혜택을. 그리고 그렇죠. 지역 의사라고 해서 네.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안 갈 것 같아. 지역 순환제라는 그래도 거. 안 가겠어. 아니, 내 그래도 안 가는 게 사실인데. 지역 순환제라는 어떻게 거. 홍보해서 거기 갔는데? 아니 지역 순환제를 2년이나 3년마다 하게 하면서 지역 순환하면서 가끔 수도권도 올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 이거는 제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는데 아예 의대를 뽑을 때 다 쪼개서 뽑아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뽑냐? 기초교수의학과. 네. 그러니까 이 의대는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교수만 지원하니까 의사는 의사인데. 그 과를 옮기지 못하게. 그렇지. 아 아니 옮길 수는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닝을 2, 3년 그럼 쭉 다 하고 수료할 것 같은데? 아니 들어봐요. 네. 기초의학 교수과가 있고 그다음 기초교수의학과 그다음에 네. 임상교수의학과는 임상교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개업은 못하게. 네. 그다음에 개업의학과를 만들어놔요. 네. 그거는 개업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근데 그 숫자도 다 적당히 조절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지역 공공의학과라고 해서 지역사회나 공공의료기관에만 그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걸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이나 공공 같은 경우는 특혜를 많이 주면 돼요. 지역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는 아예 좀 더 급여 수준을 국가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의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반대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무조건 정원 늘리는 거 반대뿐만이 아니고 공공의대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금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400 하루에 1년에 400명 뽑아갖고 300명은 지역의사로 만들고 100명은 아까 했던 그 희귀과나 기피과나 기초의학과 만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네. 안이거든요. 사실 정부의 안도 따지고 보면 일반 정원 확대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의사 어차피 300명. 없는 데다가 가는 건데 그렇죠. 왜 막냐는 그러니까 거죠. 그건 제가 알아요. 왜 그것까지 막냐? 자기네들이 서울에서 이제 은퇴하면 지방으로 가야 되거든. 아니, 꼭 그런 건 그런 아니고. 건 근데 그것까지도 생각. 근데 잠깐 그건 생각해보세요. 너무 제가 집단이 계산을 일이야. 해봤어요. 진짜 집단이 이기주의에 지금. 꼭 그런 거 아니고 그거 뭐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 그럼 10년 동안 4,000명 의사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12만 명 넘는 의사거든요. 예. 그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아까 2.4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네.
0.1명 정도도 안 늘어나더라고요. 정말요? 예. 어. 왜냐면 4,000명을 더해봐요. 12만 명 중에 4,000명을 더하면 인구 1,000명당 2.5명 정도가 약간 안 되더라고. 근데 매년 3,000명이 또 늘잖아요, 원래. 아니 그게 3,00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7,000명이 느는 거죠, 매년. 근데 이제 그래서 7만, 의사 수 1년에 7,000명. 그러니까 네. 저기가 또 있네요. 저기 인구 네. 인구 감소까지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 늘지 않을까요, 이래는 그게? 그렇지. 그거는 내가 좀 다시 한번 7,040명이니까 원래 3,0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매년 늘어나는 그 3만 의사가 3만 명이 되겠네. 그러면 10년 동안 1년에 4,000명이잖아요. 또 돌아가시는 1년에 의사분들도 3천 있습니다. 3,000명. 돌아가시는 의사분들 그럼 3,000. 그러니까 1년에 400, 3,400명이 늘어나지. 34,000명 아니에요? 3,400명. 아. 1년에. 1년에 3,400명.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10년이면 어. 34,000이죠. 34,000명이 돼. 네. 그럼 그러니까 15만, 없어진 것도 생각해야지. 이제 15만이 되겠네. 15만이 좀 넘는 거죠. 15만이 넘네. 그러면은 좀 날걸요? 조금 더 올라가네. 네. 아, 아니, 올라가네. 저게 내가 계산 안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형이 서울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계산을 그러고 있대. 서원대 같은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아, 서원대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 아, 서원대, 아니, 그런 식으로 나 하죠. 서원대 로망이야. 자, 그럼 계산을 제가 해볼 테니까 갑자기. 또 얘기를 갑자기. 자유롭게 제가 한번 계산을 제가 해볼게요. 좀 아, 근데 네. 인구를 또 여기 어떻게 궁금한 게 계산해? 이제 잠깐 어떤 대학병원이나 그런 이제 큰 병원에 들어가면 돈이 좀 보장이 되잖아요. 네. 자기가 개원을 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으면 대략. 제일 좋지만은 대학병원 남기가 한이나 불떡이에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그냥 개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개원이 좋아서 하는 거야. 거기에 남으면 얼마 정도 뭐? 버나요? 처음 이제 의사 1년차가 되면. 아, 그게 이제 대략. 그때 다르고 네. 요즘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전문의 딱 따고 가장 낮은 뭐 예를 들어서 전임 강사 조교수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한 제가 추정컨대 한 8, 9천 정도 됐을까요? 1억은 안 됐을 거예요. 처음 들어가면. 엄청 네, 높은 근데 높은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애들. 잘 몰라요. 말씀하신 그거 대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방이나 이제 기피과들을 공무원제처럼 또 국가에서 공무원 의사를 또 뽑아서 거기에 그 정도 되는 수준의 돈을 줘버린다면 저는 거기도 지원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닌 게 또 그런 뭘 고려해야 부분에서 되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뭘 고려해야 되냐면 제가 그 페이스북에 썼지만은 사실 왜 다들 강남 집값이 오르겠어요. 결국엔 그게 또 자기 자식들 교육이라든가 주거 환경 이런 거랑 영향이 있죠. 이른바 저 시골에 갔는데 진짜 문화시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아무리 돈을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3억, 5억까지 준데도 뭐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게 네. 아주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진짜 3억은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간다. 가기가 걷거리 힘들어지는 게 거기 가면 교육 뭐 이런 거 이제 교육, 여러 가지 그다음 생각하면 환경, 문화, 내 삶 그러니까 낭만닥터 김사부 정도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자는 거야. 낭만 닥터. 낭만이 없어. 근데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그 부분은 공공의대라든가 지역이사로 만약에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무공부를 최소한 10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년 하면 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하면 벌써 5년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뭐 40이야, fellow 라고 해서 40. 전임이 하면 6년이 되면 네. 나머지 4년만 뭐 지방에서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럼. 빗발이 있는 거예요. 의사편 지금 두고 계신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 무조건 의사 편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하시는 것 사안에 같아요. 대해서 나는 네. 지금 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좀 국민 여론은 알고 계시죠? 국민 여러분 알고 있죠. 네. 네.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의사. 근데 이게 이제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의사뿐만 있고. 아니라 이 비슷한 게 이 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우버 네. 택시요? 네, 택시도 그랬고 지금 이제 이 다음이 이제 의사인데 이게 아, 카카오 택시 말씀하시는 예, 거구나. 카카오 택시. 예. 근데 그것도 결국에 이제 기득권 이게 타다. 원래 사다 사다가 아니라 타다. 원래 하던 그 자기네 없어졌잖아. 네. 자기네는 이제 왜 이거 못하게 네. 인정해줘야지 아, 왜 그랬어. 자꾸 들어 음.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온 국민이 선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집값은 떨어져야 맞잖아요. 네. 근데 누구도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지긴 바라지 않을 거예요. 네. 떨어지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 선택에서 본인은 지금 의사분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대의를 위해서 집값 떨어지는 게 맞으니까 집값 떨어지는 정책을 해야 되고 결국에 삶의 질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건 당연한 그거를 많이 벌면 선택할 많이 수 해야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의사분들을 비난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기득권이나 내가 아싸 나는 되게 지금 꿀 직업에 됐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적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시민사회나 또는 아니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꼭 의사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을 때 저는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의사들 뭐 파업 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과정이긴 아, 한데 과정인데 이 과정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의사가 이겼어요. 지금 뭐 최대집 씨가 뭐 아무리 뭐 강성이고 뭐 대가리 뭐 받고 뭐 강단이다 그런데 옛날 사실 이제 위험하게 죄송합니다. 찌를 것 옛날 의사 그 협회는 더 했어요. 지금 더 강성해서 막 자해하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여기였잖아 뭐 갑자기 이 정도잖아. 막 반성이다. 할복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 의사 들어오면 언제 그랬죠? 있었어요. 그 의약분업 얘기할 때 그런 건가요? 왜 뭐 그런 왔어요. 엄청 헐복까지 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예 막 난리였어. 막 커터 막 뭐 의사가 아니고 다른 의사 직업 카페야 아니에요? 막 이 정도.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강성이었단 말이에요. 의사 왜 뭐 이게 자기 이권이 다 되면 그렇게 되겠어요. 옛날에 스크린커터 저기 할 때만 해도 한국 다 삭발했네. 벤투로 막 그랬잖아. 벤투로 근데 덕분에 한국 영어 발전했어요. 지금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앞서 이제 국민 여론이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하필 또 이럴 때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거 의사들이 말 국민의 직접 이 목숨을 담보로. 근데 의사들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아니 왜 코로나 시국에 이걸 하냐. 코로나 끝나고 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자. 근데 네. 지금은 우리도 개고생하는데 왜 지금 이걸 들고 나와서 우리가 파업하면 우리가 욕먹게 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 정부 너무하다라고 또 의사 말도 그 부분은 저도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편드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건 이 국민의 그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잡힌 걸로 그래서 저는 정부와 네. 의사가 이거 하는 꼴을 보면서 네. 짜증이 밀려오긴 했어요 사실. 너무 짜증나. 네,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네. 정부와 그 의사협회가 하는 꼴을 보고 야 정말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코로나 좀 약 나오고라도 좀 하지 좀 약도 없어 다들 가지고 그러니까. 전광훈이 미친놈 저러고 있는데 너네까지 왜 그러냐 답답하죠. 그러게요. 네. 그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산하셨구나. 네, 조용한 줄 알고 뭐 하시니 인구가 계산 정확해. 인구가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10년 동안. 몇 천명당 몇 명입니까? 대략은 두구두구두구. 2.8명 정도? 많이 늘은 2.4명에서 0.4명 내외 정도로 그게 될것 같아요. OECD에서 몇이죠? 그 정도면 그래도 이제도 합의죠. 합의죠. 네. 평균이 15위? 3.4예요. 3.4. 15위? 평균이 3.4. 네. 15위가 아니고 음. 원래는 꼴찌 근처였는데 네. 36개인가 되니까 2.8 정도면 뭐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나 평균은 아니잖아요. 평균 아래니까 뭐 20위를 넘어가겠네. 이렇게. 아 역시 요즘은 논쟁이죠. 팩트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네. 몇 명이라고요? 지금 2점. 2.83.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3 혹은 2.4로 나와 있어요. 2.4고요. OECD가 3.4. 2.83이면은 영국과 캐나다 사이입니다. 26위. 그러니까 그래도 합의 수준이네. 중위 평균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가 1위인데 5.2명이고요. 10위가 이탈리아 4명. 20위가 이스라엘 3.2명. 그러니까
한 3.5명은 돼야 그래도 명함 내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계산 안 한 거는 이제 또 시끄럽다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제 고려는 안 했는데, 어쨌든 0.4명 정도 뭐 올라가긴 하네요. 근데 뭐 아주 많이 올라간 거로 보고 뭐 약간은 늘어나는데, 네네. 과연 정부가 얘기한 대로 OECD 평균 뭐 아니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볼 때, 어렵죠. 한 20년은 해야지 그렇게. 형님 되면. 제가 볼 때는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시골 총구석에 노인애들 자빠지 아니 너 힘든 거랑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부에서 어. 논리를 펼 때 우리나라는 OECD보다 의사가 있다 이걸 논리를 시작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잖아 아예. 맨 처음에 그렇게 다 답변을 했다고요. 그랬나요? 정부에서. 아, 그래서 더 문제가 복잡한데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었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예예. 그냥 지역의사 300명, 네. 공공의대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초랑 뭐 임상 연구하는 사람 100명에서 예. 400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지역사회 의사가 부족하고 기초 분야 연구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반발을 안 했을 텐데, 네. 지금 계속 오해가 좀 아 OECD가 그 있는 얘기한 게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해야지 국민들이 그래? 이게 나오니까 아니, 정부가 그래서 어쩔 수 오히려 없었겠죠. 반론에 더 부딪힌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차라리 안 하고 지금 지역사회 봐라 의사들이 모자른다 이 얘기는 반박할 게 없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도 의사분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건 뭐 그러니까 형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그건 나중 문제고. 어. 그래서 저는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거랑 또 다 일치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젊은 의사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파업했다 할지라도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거 얻었다 할지라도 달라질 건 거의 없다. 제가 보니까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의사분들 마인드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자 4,000명 늘릴 거야. 이거는 박아놓고 이제 협의하자예요. 정부는. 근데 아니 그러면 지들이 정해놓고 와가지고 협의할 게 뭐가 있냐. 왜 늘리는지 몇 명 늘릴 건지를 상의하자가 의사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안 늘리겠다는 얘기도 있겠죠. 여기는 늘리지 않다. 근데 정부는 4,000명 늘릴 거야 10년 동안. 요거는 너네가 알고 나랑 얘기해야 돼 라고 정부가 이제 바꾸고 가니까 의사들은 그 자기들 얻을 게 없는 거야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파업. 근데 그런 건 당연히 나라에서 정하는 게 당연히 뭐. 근데 그건 맞는데, 어느 걸 척이라도 해. 네. 지금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협회에서는 그렇잖아. 소방관 얘기를 할 때 협의체를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의사를 참여시켰어야 된다는 네, 거야. 자기가 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네. 짜장면 이거랑 야 짜장면 먹어? 너도 짜장면 먹어? 그래, 이런 식이었어. 이거랑 좀 다르니까 짜장면? 그래서 그런 거야.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지. 그래서 딱 결국에는 볶음밥인데. 정부와 합의한 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단체뿐만, 그러니까 지역사회 뭐 시민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 의사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논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네, 결국에 그렇게 이제 해결해 가면 돼요. 서로 이제 그 릴렉 됐어. 그럼요. 그리고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가장 문제가 지금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많은 문제는 아니겠죠.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전공의협회랑 그 관계를 잘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조금 독단적이었어요. 실제 그리고 어젠가 사과를 했어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사과 내용 사과했어요. 대단하네. 왜냐면 훌륭하네. 대한전공의협회가 비대위에서 만든 안이 있었거든요.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구를 삭제를 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나 같았으면 네. 야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요거 동의하면 요거로 내가 이제 하겠다 이 절차가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전공의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무시당하면 짜증이 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건 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리고 사과했고 네.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네. 이제 시간 많이 경과한데 네. 저는 세 번째 뭐. 그랬든 저랬든 간에 번째는 권선태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 박스에 장가갈 수 있을까? 아, 그랬든 저랬든 간에 이른바 비판하는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하는 거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네.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는 실제 우리 암센터 제 근무는 네네네. 암센터 마찬가지고 전공의 전임이 다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전임의는 출근했어요. 아. 전임의는 뭐였냐? 행동은 같이 하되 중요한 ICU라고 중환자실, 네. 응급실 여기 전공의들이
나가니까 죄송하지만 전임의들이 대신 해줬어요. 전임의와 전공의 차이를 좀 아까 설명해 주세요. 설명 다 제가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졸아가지고. 아니야 전임의는 설명 안 했을지 모르겠다. 안 했어요. 전공이란 거는 응. 그래. 레지던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문이 딱이잖아요. 네. 4년 동안 하는 거 보통 네. 3년 4년. 예. 그리고 나서 네. 바로 교수가 되기는 힘들어요. 대부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는 안 하죠. 전임의 과정을 네. 1 내지 혹은 길게 3년. 네. 영어로는 펠로우라고 해요. 아, 친구같은데 드라마에 많이 전임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길게 하는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롱펠로우라고 보통 예. 하죠. 어쨌든 그 과정을 겪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전임의라고 해요. 전임이 다음에 전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공 아니, 아, 전공이 전공이 다음에 4년 하고 전공이가 나서 하고 전임이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네. 예과 2년, 네. 본과 4년, 네. 네. 그리고 국가고시 이번에 보면 보고. 의사 자격증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대학병원 가서 인턴 1년 네. 각과 쫙 돌고 예. 그 다음에 레지던트. 네. 그 레지던트가 전공이랑 똑같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걸 3년이나 4년 한 다음에 전문의 시험을 봐요. 네. 그럼 전문의가 되고 네. 그 전문의 중에서 네. 바로 교수는 요즘 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대개 1 내지 3년간의 과정을 거친 네. 데도 있어요. 전문이지만 교육 일종의 교육도 받고 경험하는 그걸 전임의라고 해요. 아. 펠로. 근데 이번에 전임의들은 네. 행동을 같이 하긴 하는데 병원에 출근하면서 네. 전공의들이 했던 중환자실 업무나 응급실 업무는 다 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중환자실 업무나 응급실 업무 아닌 일반적인 진료나 뭐 이런 것들은 못하니까 우리 같은 스텝 교수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었죠. 아. 저도 이거는 우리 박수 경주에 한번 아, 가면 네. 아니 뭐 그렇게 박수 자, 안 드리냐. 오늘 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제? 아니 해도 되는데 말좀 아니, 하기 마무리- 그만 좀 해. 근데 좀 마무리 아닌데? 말좀 그만 좀 해. 좀 나도 말좀 아니, 나 하나만 얘기할게. 나는 그 그만해, 하나만 좀 해봐, 이거 그 하나만. 얘기를 하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볼모로 했던데 볼모로 한 게 아니고 이번 할 시간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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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해명하려고 그런 거야. 네, 들어봐요. 오해가 있으면 그래. 많은 이세만 사람들이 들어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얘기를 못 하겠네. 이제 다 끝났어. 네. 나도 가자고 아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이렇게 전임의들이 해줬기 때문에 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저는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교수들이 다 받고 다 환자를 봤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아, 좀 억울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사들이 이른바 이런 뭐 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그럴 정도로 파업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네. 의사로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한 말씀 아, 드려도 그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의사 고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그 고시를 안 봤단 말이에요. 다 80. 그 불참 의사를 14%만 네. 시험을 봤는데 그 14% 시험 본 분들이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가 정한 날짜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전원 합격 되겠죠. 저런 학교 뭐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렇게 안 되죠. 저는 어떻게 전원 합격 때요?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지금 14%만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한 35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 날짜마다 몇 명씩 하는 거예요.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성 있는 거는 중간에도 잘해서 하면 시험 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있어요. 이번에 공모 만약 안 한 사람은 그 시험 안 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5일에 교육이 좀 있으니까 그때라도 하면 되는데 그때도 안 한 사람은 내년에 보는 거죠. 뭐. 1년 쉬고 내년에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단체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불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에. 근데 저는 의대생들 이거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그죠? 이득도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음. 본인들만 손해요. 아.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말씀을 파업 좀 관련해서는 해주세요. 4대 정책 네. 별로 100% 다 얻어내도 별로 이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다음 낮은 주에 의료 수가 이 부분 해결하는 거 갖고 더 싸워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나중에 그걸 해결해야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지금 그 경쟁의 문제부터 해서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타치를 안 하고 이거 의대 정원 할게 그럼 안 할게 다시 할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논의하다 보면 확대할 가능성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괜히 의사들 자신만 욕을 얻어먹고 네. 사람들한테 그 의사에 대한 평판도 안 좋아지고 괜히 이런 오해들 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했다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오해되고 난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거는. 그리고 의대 학생들은 시험 지금 보면 되는데 1년 또 고생해야 되고 얼마나 너는 안타까워. 시험 봐막 자식들아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네, 짜증 그러면 안 되지. 저기 형이 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또 동생 같으니까. 형아 이거 40 넘었어. 하여튼 그래요. 그 4학년들 중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형 마음 늦게 국가에 한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좀 안타까워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자 하고 싶은 얘기 다 이제 해봐요. 나는 네. 내가 딱 하고 싶은 하고 얘기가 싶은 얘기 여기까지야. 하려고 근데 했는데 여기까지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거 다 까먹었어. 아, 그래? 이거 봐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할 말을 일단 쫙 다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이거 그래요? 얘기해. 아니 근데 내 주장을 얘기하려면 다 근거를 막 얘기하고 질문하고 까먹었어 형님. 네? 알았어. 아까 질문한 거 그거 아니었어요? 맞아 뭐 네, 뭐 질문할 거 많았는데 중간중간에 다 잊어먹고 자 우리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있잖아요 오늘 얘기해야 될 거. 그 얘기하죠 뭐. 음, 자 박스에 네. 앞으로 저 앞으로 이제 장가갈 수 연애 있나? 장가갈 수 있나? 뭐 간단하게 혹시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스를 안지는 10년이 좀 넘었는데 제대로 본 지는 1년하고 한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서바이벌. 네, 작년 7월달 그 기점으로 봐가지고 네. 박스에 대해서 뭐 박경치 씨나 승건 형님이나 승호 형님만큼은 좀 모르는 면도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눈이 높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연애하고 사랑할 때랑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지만 좋죠. 난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사랑의 의미도 20대 때 그 뜨거운 정말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이제 40 넘어서 찾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홍모씨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전혀 모르시 이렇게 저희 둘이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같아요. 그 결혼 생활 해보신 분도 계시고 뭐 저 한번 갔다 왔으니까 좀 더 이제 그 갔다 오는 법을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 불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 불을 저는 이제 가끔 정신 없으니까 켜놓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마누라가 계속 그러면은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 그런 걸로 이혼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설거지 뭐 싸는 것부터 생활 습관 그리고 한 사람은 몸에 열이 많고 한 사람은 몸에 열이 없어. 그럼 온도 이거 내리고 올렸다 에어컨 켰다 말았다 이걸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 불 켜고 끄는 거는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2, 3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와요. 에어컨 안 틀면은. 그런데 그 중에 전기 몇 초 이렇게 대충 계산해보니까 화장실 불을 한 달 내내 켜놔도 한 1,500원? 2,000원 정도 나와요. 화장실 불만. 그 정도도 안 나올 것 같아. 맥스로 잡아, 맥스로. 맥스로 잡았어요. 엄청 과소비한다 생각하고 화장실 불. 개과소비 막 150초짜리.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500원을 우리가 더 내는 것 때문에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우느냐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15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꺼야 돼. 꺼야 돼 그걸. 우리 생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죠. 내가 1,500원에다가 1,500원 더 줄게. 그러니까 이제 너 1,500원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되게 현명하시네. 듣고 나더니 그러네. 그래서 오빠 이거 오래 켜놓은 거 많이 닳지 않을까? 오케이. 이거 다이소에서 1,200원. 1,200원 줄게 한 달에. 근데 아무리 켜놔도 한 6개월 가거든 이게. 그렇죠. 그럼 당신은 큰 이득이야. 그러네. 그렇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라 안 한다. 뭐라고 안 하고. 그러면 이혼할 사유가 없네. 근데 이거를 이혼하고 갔다 와서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을 때 소리만 질렀지. 근데 왜 켰어? 내가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 이제 왜 켰어? 그럼 자 앉아봐. 자 내가 계산을 해보자. 우리 계산. 자 봐봐. 한 3분 정도 브리핑하면은 그거밖에 안 나와? 그럼 이게 에어컨 얼마나 에어컨 그래? 그럼 뭐 오빠 그 정도 괜찮지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잔소리 안 할게. 문제는 잔소리 하는 뭐냐? 사람 굉장히 민망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뭘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 안 듣는 사람이 있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난 몰라.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아무 얘기하시지? 아니야 난 몰라. 난 누구 얘기인지 몰라. 알겠습니다. 저도 듣진 않았으니까. 내 말 좀 풀어주면 돼. 막 이거. 근데 형님 이게 이렇게 결혼 생활 20년, 15년 된 사람은 안 먹히고 만난 지 한 2년까지 그렇지. 초장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15년 돼서 이거 얘기하면은 미친놈 이 소리밖에 안 나오지. 결국에 15년도 대화를 안 하잖아. 대화도 안 하죠. 몸의 대화건 입의 대화건 다 안 하고. 네. 이미 이제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맞아. 너무 오래됐어. 서열이 정해져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참아라. 아니 참아라가 아니라
누구랑 맞는 사람을 맞는 사람을 찾는데 찾아라. 입맛에 완전히 맞는 사람은 없기 없다. 때문에 만나서 맞아요. 이런 걸로 부딪히게 되면은 이렇게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법륜스님의 그 인생 수업이라는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정독을 한번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내가 왜 이혼했을까? 내가 나 성격 어디 가도 나쁜 놈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의문도 들어요. 네. 아니 이 양반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 알지? 스님이 줄여서 한번 갔다 오셨나?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안 갔다 왔어요. 정확히 제가 뒤쪽 해봤는데 뒷조사 안 갔다 오셨어요. 올라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른이신데 안 하셨대요. 안 갔다 오셨죠. 근데 어쨌건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좋은 말씀이에요. 예. 네. 형님 이렇게 평소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준데도 안 듣잖아. 형은 일단 짜증이 반이야. 왜 자꾸 앞에서 알았어요. 아니 그 얘기 말고 이런 거야. 가장 최근에 그 너 짜증을. 썬 그 여성과 관련해서 내가 그 얘기는 짜증이 많이 섞여 있어. 많은 정보를 줬는데도 그거를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 안 했습니다 형님. 왜 보셨다고? 나는 그 짜증은 안 내는데. 두 분이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몇 년 정도? 뭐한 10년. 안 먹혀. 18년. 둘이 10년 넘어가면 안 먹혀. 나는 대화가. 알겠습니다. 고집이 세.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가능할 수 있나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하는 자, 걸로. 1분만. 네네네. 자 1분 들어갑니다. 네,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네. 부분이 이제 아까 의사 옆에. 예. 어떤 깊이 되는 분야들 그리고 지역의 편중돼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여기요. 필요한 의사 정원을 해서 그것을 공무원 형태로 해서 굉장한 금액을 좀 주는 형태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이거는 약간 의료계랑 상관은 없긴 한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의사분들처럼 사회에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 너무 열악한 오히려 그런 분들을 저는 파격적으로 막 3억, 막 10억 저는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머니 저 의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소방관 됐을 때 10억 벌어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머니 저 의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 하면서 이놈아 소방관을 가야지 뭔 의대야 이렇게 되도록 결국에는 그러면 서울대 소방관 할까? 점수가 너무 높아. 엄마. 경쟁이 있잖아요 또 경쟁이. 서울대 소방관. 그럼 하버드대 소방관 할까? 그 대학원 가야 돼. 그런 거 정풀이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무서우신데? 조금씩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위해서는 조금씩 저는 그리고 지금의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로 이런 코로나 사태 때 봐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의사 숙가나 이런 것들로 더 잘 생활에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드리고 다만 그 경쟁 과정에서 뽑는 것과 이제 그 숫자는 본인들도 좀 양보를 하면서 늘려가는 것이 투명하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결혼 반지인가요? 왼손이? 아니요 이거는 누님이 저한테 선물해 준. 결혼할 때는 결혼 반지가 특이하구나. 그러니까 안 끼고 오셨네. 네 오늘은 원래 또 딴 거 있어요. 엄청 화려한 소식으로 많이 하고 그래요. 아무튼 뭐 의료와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자유 토론 할 때 네. 토론이라고 해야 돼. 자유론 얘기할 때 제가 의료 수과 관련 얘기를 꼭 한번 다시 언급을 할게요. 제가 뭐 비욘디 채널이랑 제 채널에도 이미 올려놨어요. 의료 수과 관련된.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오해도 풀렸어요. 그거를 좀 꼭 한번 보세요. 참고로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 작년 한 해 동안 환자 빠글빠글 하거든요. 네. 1조 이상 수익을 거뒀어요. 1조 이상 의료 수익. 그런데 나간 게 그거보다 100몇 억이 더 나갔고 1조 얼마를 더 나갔어요. 그래서 적자란 말씀인가요? 의료 관련해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 근데 의료 외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매점이나 연구비, 식당 뭐 있고 그런 것도 주차비 있고 뭐 그다음 뭐 장례식장 운영도 있고 네. 부대수입이라고 그거 보통 네.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의료수가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연구 그거랑 몇 가지 해서 그쪽으로는 이제 이득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걸 메꾸는 결론적으로 거지. 합치면 약간 흑자가 나는데 100억 이상. 근데 이제 뭐 적립금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네. 목적 사용금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총 당기 순이익은 지금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면 3억 1천만 원 적자로 딱 표시돼 있어요. 지금. 아, 우리 국민과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딱 공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2017년까지는 한 7, 80억, 80억, 70억 이상, 80억 이상 흑자였어요. 몇 천억 그 매출에. 하지만 2018년도에 선택진료비라고 해서 특진비 있죠. 네. 그게 폐지가 됐어요. 2018년부터 대학병원에. 선생님, 그래서 그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 75으로 떨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잠깐 내 얘기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만큼 1년 만에 80억을 순이익을 벌었다가 70억이 적자가 나왔고 150억이 올해까지. 그러니까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런 공공기관에서 적자를 봤다는 거는 국민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립병원들, 연세대병원들 다 서울로 그렇다고요. 오는 건 아니지. 근데 저는 그 아니 부분은 서울은 국립병원.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학교라고 해서 그런 거를 너무 산업과 비즈니스를 가다두지 말고 셀트리온 같은 거 보면은 몇십 조잖아요, 시총이. 정말 서울대 의학과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학 지식들이 다 집대성돼 있는 곳인데, 그럼 그런 곳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고 하면 저는 수십조도 벌 수 있다고. 아니 잠깐만,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의료기관이 이제 영리병원 그 문제는 또 다른 이슈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아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예.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에서 했다가도 실패하고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건 되게 다른 위험하죠. 문제고,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대병원 가보시면 환자가 그렇게 많고 의사들도 쉴 새 없이 일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의료 관련 수입은 지출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것 같지만 지출이 너무 많아. 그건 뭐냐면 수가가 낮으니까 벌어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개원했을 때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 환자를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50명 정도 보면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왜 캐나다는 가능하냐? 우리보다 의료수가, 즉 서비스 가격이 2배 이상 돼요. 3배 가까이. 미국은 30분 이상 보면 5배까지 돼요. 50명이면 하루 진짜. 얘기하는데? 하루. 하루에? 근데 우리나라는 4, 50명 보면 간들간들하 되니까. 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5명 이상 못 보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는. 근데 거기는 다 돼. 35명도 많긴 한 거지. 30명 정도로 보게 돼 있는데 그래도 영업이 돼요. 왜? 기본적으로 수가가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본인 부담금 4천 얼마만 내면 의사 얼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는 의사 얼굴 보려면 본인 부담금도 거의 한 15,000원 이상 돼야 되니까, 오늘 아침 머리 살짝 아프다고 오늘 안 가. 꾹꾹 참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굳이 안 와도 될 환자들이 의원에 너무 많이 와갖고 환자를 70명, 80명, 100명 보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야. 굳이 안 와도 되는. 그 얘기니까,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네. 접근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낮은 수가다 보니까 안 봐도 될 환자 감기 사실 안 와도 되거든요. 그 타이레놀 콜도 먹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비약 좀 풀어놨잖아요. 네네네. 충분히 웬만한 사람들 약간 연락오도 병원 요즘 안 가는 사람들 많지만. 저는 안 가요. 그래요. 약 하나 먹고 비용 문제 없어요. 문제는 고열이 심하거나 3살 이상 된다. 그럴 때 와야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잖아요. 당일날 아침에 연락하면 1시간 만에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바로 병원 가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과진료를 하게 된다. 과잉 그래요. 그건 그 맞는 문제야. 말씀이에요. 좀 아프면 이제 며칠씩 입원하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그리고 의료보험비가 싸다는 거는 사실 그래서 국민한테는 좋은 거죠. 그건 좋긴 한데 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비급여를 그 의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써. 그 비급여에는 자기 돈 100% 많이 써.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나온 게 의료 보장률이 우리나라가 6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걸 38%는 본인이 내야 되는데 OECD 국가는 80%예요. 본인이.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게.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핵심이 뭐냐면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격적으로 많이 전환시켜버렸어요. 초음파, 선택진료비, 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MRI. 병실료, MRI 이런 걸 일부를 보험을 해줬어. 그러니까 네. 우리 부담은 좋지. 국민한테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비급여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의사들은 또 머리 써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아. 급여 환자로만 40명 오시면 보기 어려워지니까 아. 그거 보면 망하니까. 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그래서 대학병원 환자들 많고 의사들 그렇게 힘들게 몇 개월씩 환자들 기다려갖고 환자 많이 봐도요 보면 볼수록 적자예요. 네. 왜? 의료 수가라는 게 원가의 70%에서 80%밖에 안 나와요. 그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미. 원가의 75%. 우리가 마진율 보통 식당 하면 몇 프로 마진 목표를 30% 목표 나거든요. 네. 스타벅스 커피 하나 4,100원짜리도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1,200원을 남겨 먹어요. 네. 그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병원은 어떠냐? 개인병원은 원가가 100원인데 75원만 받고 환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망하는 병원들이냐? 그 사람들은 점 뽑고 비급여를 만드는 거예요. 막. 그리고 수액 주사 아. 원가 5,000원밖에 예를 들어 안 되지만 네. 5만 원, 3만 원, 5만 원 받는 거예요. 아. 그걸 근데 약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 국가에서도. 아. 그 정도는 해야 그러면 되니까. 서울대 야. 그 병원의 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교수랑 해서 수백 명 이상 되는 거 엄청 많죠. 인턴 레지던트 합치면 뭐, 임원들 보면 500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꽤 그 정도 이상 될 거예요. 500명이라고 치면 우리 국립암센터만 하더라도 의사만 150명 약간 안 되거든요. 보험 수가 500명 이상인데? 그러면 그러면 500명 넘겠다. 보험 수가를 올릴 때 막 너무 이제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보험수가요? 아까 의료수가? 말씀하신 의료수가. 근데 의료수가를 저는 어떻게 하냐는 거면 지금 신문기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미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랑 우리나라랑 진찰로만 딱 비교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초진료라고 처음 딱 병원 가면 16,000원 정도거든요. 네. 그 중에 30%인 5,000원 약간 안 되는 걸 본인이 내고 나머지 12,000원을 공단에서 한 달 있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고 받아요. 근데 그걸 또 다 못 받아. 심평원이라고 그 의료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서 니네 이거 좀 제대로 원칙대로 해서 그럴까 깎아버려. 그걸 삭감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는 16,000원 받았는데 13,000원 받을 때 되는 거야. 잃어버리니까 의사들이 또 열받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돈이 많이 벌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서울대 그 의사분들이 500명이면 연봉 그냥 국가에서 보면 500억을 버스 회사에 지원하듯이 버스 회사에서 운영이 안 되는 지원하듯이 500억을 주고 1억씩만 올려주는 것도 정말 아니 큰돈 그렇게 아닌가요?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돈을 또 어디서 아니요. 세금으로 또 걷어야 되잖아요. 그걸 매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의료 아까 말씀하신 거가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 금액보다는 이게 훨씬 적지 아니 않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의료 수가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뭐 2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적으니까 그걸 미국처럼 올리라는 건 아니에요. 중간 정도로 조금 올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환자 수는 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사가 더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니네 밖으로 더 넣는 게 아니라 진짜 의사들도 의료인들도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부터가 죽어나는데 계속 손해만 보지 말고 적절한 수준의 환자를 보면서도 적절하게 볼 수 있고 환자들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뭐 30분 기다리고 뭐 3분 진료 이게 아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자 이 말이지. 쓸데없이 안 하던 환자들은 병원에 못 오게 하고 네. 종합병원 이런 데는 이런 단순한 병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얘기를 아 역시 전문가다. 근데 이걸 원래 다음 주에 제대로 하려는데 네. 굉장히 길어졌네. 다음 주에 또 하시면 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시죠, 뭐. 정리를 네. 하시죠. 우리 저희도 또 길게 얘기를 했네.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네. 수업 매달있고요. 저희 다 좋은 일을 다 쓰니까 예, 좀 기억해 주셨다가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하죠. 오늘 그 네. 우리 게스트분 나오셔서 너무 강의만 듣다가 지금 아니 죄송한데. 그 사실 그 관심은 있었는데 음. 이렇게 정말 전문가분과 듣다 보니까 많은 걸 깨닫는 좋은 네, 이게 시간이었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아직 해결해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런 것 생각하는 같아요. 3점 낮은 의료수가 아닌 것 같아요. 낮은 의료수가 낮은 보험료 때문에 네. 보장을 낮게 받는 이 3점 문제를 네. 저는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래야지 말씀입니다. 의료인들도 과노동에 힘들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네.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신갓김치 올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전 인류로 확장시켜 버리려고 아. 제가. 그래서 김치월. 네. 어떻게 그냥 전 인류를 다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아직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있으면 좋은 소식 더 알려. 너무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오해도 많이 풀렸고 또 정말 묵묵히 일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 그 빠진 부분을 또 채워주셨던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정말 그런 그걸 모르는 게 분들에게 또 많더라고요. 맞아요. 타만 박수를 정말 감사를 아 그런 드립니다. 말씀도 뭐 그래서 일반 분들은 또 몰라. 알려야 돼요. 아무튼 또 우리 네. 스태프들 교수분들은 다 그 당직표 나눠갖고 네. 밤새 당직도 다 하고 했어요. 다 우리 네. 수시들은. 알려야 저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는 안 보지만은 검진 그 예진이라고 해서 보는 거 한 아침에 7, 80분 보는 거 그런 거 우리 스태프들이 다 나눠서 했죠. 더 힘들게 했었죠. 아, 한 2, 30분. 그렇구나. 네. 그럼 어쨌든 오늘 그 네. 지수금 명승문의 박스 인터뷰쇼 21회 네. 우리 신각김치님과 탁카페 김재묵님 모셔놓고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긴 했지만 오늘 뭐 의료 파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의료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도 나눠봤고요. 네. 또 이제 뭐 입시와 관련한 문제도 아주 다양한 얘기를 나누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더욱더 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나도 제가 칠 거니까 불러주시고. 그런 숨은 노력들이 또 있었군요. 이 사진 박스에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영화 배우 같은데? 그러게요. 이거는 박스 이거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거? 아 제가 끄면 되니까. 응. 그럼 제가 동영상인데 저기다 올리고. 그러니까 네 거 꺼놔야지. 예. 아 동영상 찍고 있는 거야?